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김수환 추경님의 사랑과 나눔에 대한 것을 나누어 보는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면서 김수환 추경님의 사진을 한 장 가져왔는데요. 추경님께서 이상한 모자를 쓰고 계시죠? 뭔가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램프를 켜고 들어가실 수 있는 곳인데, 어려운 곳은 많이 방문하셨지만 이때 당시에 또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은 독일에 가 있는 광부들도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때 연탄이 주된 그것으로 사용될 때 이 탄광촌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워낙 그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소위 막장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막장. 그것은 상징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연탄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서 그 가장 끝에서 차내는 것을 그 막장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우리들은 종종 뭐라 하냐면 탄광초로 가는 걸 인생 막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이 그것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했고,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김추경님께서 한번 이분들을 방문하셨어요. 사실은 그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그럴 때 추기경님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자신이 들어가서 보고 싶다라고. 어떻게 해요? 그 광업소 사람들이 모두 다 안전 씌우고 모두 최고 안전하고 그곳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추기경님 자신도 놀라시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되면 밑에까지 내려가게 되면 더 이상 어깨도 펴지 못한 상태에서 몇 시간 동안을 그걸 맡으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끌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 고통을 체험해 보면서 나는 단 하루도 여기서 일하기 힘든데 이분들은 정말로 매일같이 이곳에서 이 고통을 누리시는구나 라고 하면, 이 고통을 직접 체험해 보시고 나서 많은 도리어 더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으로도 내몰린 듯한 느낌이 있었고 너무나 고통을 받고 왔었기 때문에 때로는 집에서는 폭력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뭐를 못 참았냐 하면 무시하는 얘기를 못 참았대요. 얼굴이 까맣게 들어왔다거나 부인이 자기는 목숨을 걸고 일을 하고 왔는데 무사히 돌아왔는데 아이 식구야 이렇게 한다든지, 요건 수녀님 버전입니다. 식구야 이러든지, 그러면은 아주 그냥 그것에 분노해서 집안을 뭘 다 때려 부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는 했고, 항상 긴장감 속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선종 10주년 평화신문이랑 같이 저희 연구소에서 사형 공모전을 했었는데 많은 편들이 들어왔는데 최종 결승에 올라간 두 편이 각각 탄광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서 이제는 탄광마저도 닫아서 막장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디도 가지 못했을 때 김수환 추기경님이 찾아와서 그 신자들의 손을 잡아주셨을 때 그분은 이미 모든 것들을 포기했는데 김수환 추기경님이 손 잡아주신 그 사랑 하나만으로 새롭게 희망을 얻어서 새롭게 걸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토크 콘서트 때 모셔서 그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사연은 조금 재미나는 사연이기도 해서 잠깐 옆에다 써놓았는데요. 김수환 추경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탄광촌에서 야단이 난 거예요. 탄광촌에서는 각각 흩어져가지고 살고 너무 힘드니까 서로 교류하는 일도 많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추경님이 오신다니까 어떻게 해요? 마을 잔치가 벌어진 거죠. 세상에 한 번도 안 썼던 제일 큰 가마솥을 갖다 놓고 그곳에서 제일 소중한, 아무래도 이거는 삼계탕이 좋겠다 그래서 닭을 갖다가 동네에서 인근에서 다 수배해서 엄청난 숫자의 그것을 갖다가 삼계탕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끓여서 아주 그냥 냄새도 좋고 너무나 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는 순간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하도 안 쓰던 가마솥을 가져와서,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시골에서 끓여보신 분들은. 열심히 닦았는데 그 밑에 있던 숯검댕이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렸다? 삼계탕이 완전히 까매졌어요. 까매져서 남들이 보면 오골개를 가지고 끓인 줄 알아요. 이게 오골개를까지 끓일 정도로 해서 이곳으로 왔는데, 이 추경님은 이미 탄광에 내려갔다가 오시는데 그 사이에 다시 끓이거나 그 많은 사람들을 다시 끓일 시간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추기경님께도 어쩔 수 없이 무엇이 올라갔다? 검은 삼계탕, 이것을 철분이 추가로 첨가된 특별 영양식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식품공학을 공부해서 이것을 갖다가 드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죠. 무슨 놈의 삼계탕이 뭐가 둥둥 떠다녀라고 먹고 있는데 추기경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사실은 음식을 많이 못 드시는 분인데 일부러 그 삼계탕을 다 드셨답니다. 요리하시는 어머님들은 압니다. 그 감동. 이것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함께 드시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그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는지 그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제가 전태일 사건에 대해서는 정의와 평화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전태일 열사는 불사르고 갔지만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이가 어떤 일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는 죽음을 맞았을 때의 그 고통은 그 어머님한테는 말할 수도 없는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소선 여사라고 하는 분이 옆에 계신 분인데, 이분과 함께 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는 영화가 상영될 때 추기경님께서 찾아주셨어요. 이소선 여사와 함께 그 아들을 잃어버린, 다시 한번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그 어머님께 위로해 주시는 이런 정신이야말로 우리들이 김수환 추기경님의 인품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때 사실은 이 고통을 갖다가 이성적인 반성이나 무엇을 통해서, 제가 여러 곳에서 철학의 위안이라는 그 보에티우스의 책을 통해서도 이성적으로 고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만, 이런 것 가지고는 그 고통을 경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랑의 힘만이, 그것은 누군가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그것을 통해서 용기를 내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이웃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 않고 고통받는 사람들, 죄를 지었어, 더 좋은 일이 벌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충고가 아니라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고통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옆에서 진정으로 공감하면서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충분한데,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삶에 대한 모습을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념특강 때 구여비 주교님을 모셨습니다. 구여비 주교님께서 아주 천천히 말씀하시면서도 직접 자신이 체험하셨던 김수환 추기경님과의 체험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엑기스 하나만 뽑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때 구로구청에서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면서 불법 선거 문제 때문에 아주 복잡한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구여비 주교님께서 당시 그거 본당 신부님이셨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그곳으로 감시위원단으로 들어갔다가 잡혀가는 일들이 벌어졌고, 여러 가지 잡혀 들어가는데 그 신부님께서는 이미 잡혀갔다가 그냥 풀려나셨어요. 사제라는 이유 때문에 풀려나셨는데, 풀려나셨다는 것이 오히려 또 너무나 미안하고 죄스럽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상태에서 쩔쩔쩔쩔 매면서, 그런데 학생들이 막 두들겨 맞고 잡혀가는데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같이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도 자신의 무력감이 너무나 느껴져서 추기경님을 뵀을 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는 신부인데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그래요. 추기경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대요. 신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고통받는 사람들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밖에 우리는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착각일 수 있네. 눈물을 흘리면서도 구주교님께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과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는 체험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한테 나눠 주셨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다시 한번 이 순간에도 되새겨 볼 만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였냐면, 저희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달을 잘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도 이렇게 배달하는 민족은 없는데, 이 배달의 민족, 백의 민족, 너무 우리 순수 혈통주의 이것에 대해서 민족적인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좀 과도하게 되면 아까 자기 스스로 갇힌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김수환 추경님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것은 집단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민족이 자기네 나라 안에서 자기 스스로만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우월한 민족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민족은 주변의 다른 모든 민족들한테 무진장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는 일본, 하늘로부터 자신들이 천황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점들을 실제로 야기했었고요. 가장 극단적으로 자기 민족에 대해서 너무 쏠려 있었던 민족들이 인류 역사 안에서 엄청나게 잔혹한 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아리안족의 혈통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 순수 혈통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속에서 다른 민족들, 자신들의 그러한 영광을 해치는 민족들을 가스실에서 600만이나 보내버린 민족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었죠? 독일 민족이었어요. 게르만 민족. 이것이 만일에 폐쇄성으로, 독일은 굉장히 성실하고 그런 민족이면서도 제가 11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버린다면 자기 안에 갇혀서 자신들한테 과도한 자신감이 생겨나면 그런 비극을 벌일 수 있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다른 사람들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있는 시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싸우지를 않았어요. 왜? 독일인들이 뭐라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뭐 했는데 이제 2년쯤 지나니까 독일 애들을 얘기하는 게 다 들려요. 그러니까 아주 그 우월함과 자존심을 저를 살살 긁는 일이 있어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가끔 가다가 2년, 3년이 지나면서 이제 싸울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냥 막 싸우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흥분하면 또 잘 되던 독일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나중에는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한번 써봤어요. 대놓고 너무 화가 나서 한국말로 욕을 해버렸죠. 방송에서 못하는데요. 딱 했더니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독일 애들이 아주 귀신같이 그냥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유학생활에서 떠돌이로서 다른 곳에서, 저는 그래도 유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곳에 그 전까지는 굉장히 여유로웠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89년도에 통독이 되게 됩니다. 통독이 되게 되면서 독일의 사람들이 확 되면서 당시에 독일 수상 콜이 자신감이 깨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튼튼하기 때문에 아무런 세금도 걷지 않고 충분히 동독을 소화할 수 있다. 막 그러니까 으쌰으쌰하면서 너무나 기뻐했는데 뻥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5년, 10년이 지나도 세금을 엄청 걷었는데도 소화를 못했고요. 나중에 완전히 통치가 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그렇게 외국인들한테 그래도 호의적이었던 서독 사람들조차도 어떤 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도로를 걸어 다니면서 가끔 가다가는 이렇게 툭툭 말을 던지는 사람, 그다음에 비아냥거리는 얘기를 하는 사람, 그다음에 동양인들을 무시할 때 서양인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우리는 나쁘게 할 때는 코를 갖다가 얘기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해요. 이게 실리츠아우겐이라서 눈 찢어진 아이들이라는 거로 하는데, 이건 사실은 인격 모독적인 행위거든요.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고는 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사실은 니네들이 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박사학위가 잘 진행되면서 거의 끝나가니까 독일 사람들이 꼭 물어봐요. 뭐냐면 박사 다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갈 거냐요. 당연히 제가 돌아오기 위해서 이 중세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공부하러 갔는데, 이 사람들은 마치 자기네 같이 좋은 나라에서 너가 계속 살고 싶지 않냐라고 하는 그 우월감이 그 안에서 드러나더라고요. 나중엔 자존심 상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오전에 끝나면 점심 안 먹고 돌아갈 거야.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 막연한 자만심, 그러니까 자존감,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진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러 오신 많은 분들, 그쪽 지역에서 굉장한 엘리트들이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왔었고, 그분들이 엘리트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해서 그 일해 오신 분들한테 우리들 독일 광부 간호사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들이 얼마만큼의 큰 도움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사실 산업 역군으로서 역할하신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감히 그 외국인들 분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과도한 잘못된 우월감이라든지 배타성 같은 것을 띠면 굉장히 문제인데요.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1994년 처음으로 필리핀 같은 곳에는 신자들이 무진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4월 24일 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첫 미사를 해주신 분이 누구다? 김수환 추기경님이셨어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필리핀의 아퀴노 대통령 왔을 때 말씀을 나누셨고요. 그곳에서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있는데 미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미사를 명동성당에서 해주셨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실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상담센터도 만들어 주셨고, 이 모든 역할들을 해주신 분이 누구셨다? 바로 김수환 추기경님입니다. 맨 밑에 것만 읽어드린다면, 설상가상으로 여러분은 때때로 부당하거나 혹독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끔찍한 일이며 저는 그와 같은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외국인들을 위한, 요거는 다큐멘터리에도 많이 나오니까 베다니의 집에서 들어가기도 힘든 구멍으로 올라가시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나눠지는 모습하는 것을 보여 함께 나누신 적이 있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으나 고생만 하고 부상당하거나 잘리거나,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어떤 의미에서 나중에 BTS만이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받은 환대를 그 현지에 가서 나누어 주실 잠재적인 외교관들이십니다. 근데 그들이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비인격적인 일들을 다 하고 나가서 그들에 대한, 한국인에 대한 증오를 품고 돌아가신다면 저는 이것은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는 정말로 두고두고 너무나 해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에 정의와 평화할 때 말씀드렸던 파키스탄 사형수들 얘기 말씀드렸었죠.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 우리나라 사형수들뿐만이 아니라 국적을 넘어서 파키스탄 사형수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또 너무나 좀 제 마음을 짠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조선족들이 들어와서 이분들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투자와 사기를 당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아주 곤란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추기경님이 그 농성장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서 무릎 꿇고 나서, 이분들은 국적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들이기 때문에 조선족들한테 한국인으로서 죄송하다라고 무릎 꿇고 대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다른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국적만, 우리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맡겨진, 제가 그래서 꼭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원조 피난민이 있습니다. 원조 난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난민이셨어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베들레헴에서 헤로데 왕이 모든 아이를 죽이려 할 때 이집트로 피난 가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셨죠? 성요셉, 마리아님,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다.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 죽음 때문에 다가오는 모든 분들은 상징적으로 바로 우리가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받고 너무나 존경하는 아기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님과 그분을 데리고 오는 성 요셉일 수 있다는 얘기를 꼭 좀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보일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했고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주신 것은 아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탄광촌의 분들이나 이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새롭게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이 조선족 사기 피해자들도 변호사들이 김수환 추기경님이 움직이면서 도와주기 시작하셨고요.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는 그러한 역할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한번 일을 벌리시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혹시 보이시나요? 라파엘 클리닉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가 정의와 평화하면서 제 강의를 이렇게 평화방송 때 6시간째 듣고 있는 분들은 대단한 엘리트들이신데요. 대단한 엘리트 여러분들께 정말로 봉사하실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알려드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여기에
그 중에 한 분이 안규리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안규리 교수님은 김수환 추기경님과 제일 먼저 연결된 것은 김영태 변호사님이 아까 파키스탄 사형수를 갖다가 도와달라는 얘기를 했을 때 김영태 변호사님을 잘 알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파키스탄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렇게나 인도랑 가까우니까 카레를 좋아하겠거니 하고 그 사형수 면회를 갈 때 열심히 카레 요리를 해가셨대요. 카레 요리를 해가셨는데 반입을 못해서 하나도 못 먹였어요. 너무나 상심을 하고 나는 그나마 그 너무나 요리가 익숙하지도 않은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 요리를 해갔는데 먹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상심했더니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러셨대요. 아니 안 교수 왜 요리를 하고 그러냐고, 당신이 잘하는 것을 가지고 봉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안 교수님이 제가 뭐를 잘하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의사 선생님 아니냐고. 의사 선생님이니까 여기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험도 없고 그래서 가지도 못하니까 그 사람들을 좀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봉사하는 그 클리닉을 한번 하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해요 하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그 요리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까운 해화동 자리까지 알아봐 주셨어요. 일요일 날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리핀 미사 끝난 다음에 진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진료를 봉사해 주기 시작했는데 대박도 초대박이 난 거예요. 미사 시간보다도 완전히 그 해화동 길에 쭉 늘었을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 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더 이상 해화동 성당에 더 이상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환자들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해화동 성당도 이제 너무 그 환자들이 일요일 날 그렇지 않아도 바쁜 성당에서 어렵게 되자 추기경님이 또 한 번 아주 특단의 조치로 새로운 곳에 도대체 보통 때는 여자도 잘 못 들어가는 곳에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였냐면 성신교정의 옛 소신학교 건물을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병원 그거를 갖다 놓고 모든 진료를 새로 시작했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와서 어떻게 우리 신부님들이 교육을 받고 그런 곳에서 육체를 돌보아주는 그러한 치료를 받는 라파엘 클리닉으로 성장했고, 이제는 더욱 커져서 독립적인 병원과 몽골 외국인들에 대한 진료까지 나가서 할 정도로 대단히 큰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 역할로 우리 안규리 교수님은 호암상도 받으셨고 김전 교수님이라든지 이 모든 분들이 엄청나게 외국인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께 한번 큰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정말로 감사드리는 분이 여러분들 뛰어난 엘리트들께서 다른 것들로 가서 꼭 어떤 의미에서 빨래하고 뭐 하면서 봉사가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찾아주신다면 바로 그것이 오히려 김수환 추기경님의 나눔의 영성,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계속해서 잘 발휘하시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추기경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자기 희생이 따르는지. 어머니 서중아 마르티나 어머님을 통해서 남편까지 잃어버린 다음에도 그 가난한 속에서도 자신들을 길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해 주시는 어머님을 통해서 이미 그것을 알고 배우셨었고요. 그것을 모든 것들을 배워서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받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추기경님께서는 자기를 다 희생하면서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사랑을 나누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극적으로 더 드러나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장기 기증 운동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성체대회가 끝나신 다음에 자신이 그 자신을 희생해서 하시겠다고 67세의 나이로 가서 장기 기증본부에 들어가서 진료를 받으셨어요. 어느 부분을 기증할 수 있나? 간호사 선생님한테 빠꾸 맞았어요. 아니 수혈 받으셔야 될 분이 무슨 장기 기증을 하러 오세요 라고 해가지고 시무룩해서 나오시면서 나는 뭐 쓸 데가 뭐 없는가 봐, 뭐 늙어서 장기 기증도 안 된대 그랬는데 어떤 분이 알려주셨어요. 눈은 괜찮으세요? 눈은 아마도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진료를 해보니까 눈은 젊은이처럼 쌩쌩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것을 갖다가 장기 기증에 대한 서약을 하셨고요. 장기 기증에 대한 서약을 하신 다음에 근데 이제 서서히 추기경님께서 말년이 되셔서 진짜로 그 죽음이 다가오시는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돌봐주시던 신부님들이 곤란해졌어요. 서약은 다 해주셨는데 진짜로 이거 추기경님을 이것을 안구를 적출해서 그걸 해도 되나 라고 하는 큰 걱정을 하고 계실 때 추기경님께서 흔쾌하게 그거를 얘기를 해주셨고 이미 다 써놓으셨기 때문에 실제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안구를 기증하셨고 그거를 통해서 새롭게 빛을 찾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옆에 있는 도표는 무엇이었냐면 이것을 19년이 지난 다음에 이미 그 약속하셨던 것을 돌아가시면서 기증을 했었고요. 2000년도에 그때 1200명밖에 안 되었었는데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보여주신 그 안구 기증, 사랑의 장기 기증 때문에 숫자 올라가시는 모습 보이십니까? 쭉 올라가다가 2009년 돌아가셨을 때는 18만 5,046을 찍는 놀라운 사랑이 퍼져나가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 우리 류철우 장기기증운동본부 센터장님 교수 특강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쭉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2009년 된 다음에 꽤 잘하다가 쭉 떨어졌었는데 요번에 선종 10주년 하면서 다시 서서히 이것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한대요. 김수환 추기경님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김수환 추기경님 효과가 조금 더 지속적으로 정말로 우리들이 사후 또는 나눌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장기 기증을 통해서 나누어 주실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자기 희생을 통한 사랑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추기경님이 빵을 팔고 계신데요. 빵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밀 운동본부에서 사셨는데 추기경님께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놀라우신데 어떤 촉이 이것은 빵이라고 우리들이 주로 부르는데 추기경님은 아주 즐겨서 성체성사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밥이 되는 일이라고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성체성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먹혀서 우리들한테 새로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추기경님이 맨날 드는 예는 그거였어요. 제 밥이야, 밥. 내 밥이야. 무시하면서 그것을 해주는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때는 기분이 나쁜데 추기경님께서 뭐라 하냐면 제 밥이야 할 때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폭력의 희생자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래 내가 먹혀줄게 라고 얘기함으로써 먹혀줄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극진한 자기 희생과 사랑의 끝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유 추기경님 왜 이런 얘기를 하셔서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 밥이야 그러면 야 삐리리 너는 밥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뭐한 거야 라고 막 욕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저도 막 활동을 하거나 이러다 보면 정말로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고 막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그래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제가 욱승찬이라고 불리는데요. 맨날 웃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학부생들한테는 절대로 화를 안 냅니다. 뭐 이렇게 잘 받아주는데 제가 못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권력을 가지고 휘둘르면서 딴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내가 잘 참지를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가 저희 윗분 중에서 저한테 들이받치신 분이 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인품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도 뭐 선종 10주년 사업을 하다니까 많이 피곤하고 섭섭한 일도 벌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불평 불만이 이만큼 쌓였는데 그 옆에 김수환 추기경님 책이 딱 놓여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세요. 하필 우리 구중서 선생님이 그 멋진 평전의 제목을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세요. 제가 김수환 추기경님 활동을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진짜로 반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뭐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완전히 뭐 시키는 대로 막 하는 줄 알았지 제 밥이라고 나를 생각하는구나 해서 기분이 나빴었는데 뭐라 그래? 제 밥이야 그럴 때 제가 먹혀주죠 뭐. 한번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활동 어떠한 일들 좀 힘든 일들이 다가오거나 이럴 때도 훨씬 더 사실은 실제로 많은 곳에서 우리 어머님들은 가정 안에서 밥이 되어주시고 밥을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희생해서 모든 것을 돌보아 주셨고 본당 안에서도 어떻게 뛰어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밥처럼 그 안에서 묵묵히 일해 주시는 사람들의 덕분 때문에 이 모든 공동체들은 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딱한 이야기들 많이 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릴 만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표정 한번 봐주시래요.
정말로 정 많은 이웃집 할아버지 같습니다. 제가 김수환 추기경님의 사진을 수없이 봤는데요. 소장을 활동을 시작하면서 초기 때는 굉장히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하실 때 굉장히 날카로우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표정이 나와요. 이거 웬만한 모델들도 이런 웃는 표정이 나오기가 힘든데 판대소하시면서 너무나 정많은 이웃집 할아버지 같이 활동을 하셨고요. 그러한 모습들은 사실은 언제 더 많이 나타나게 되냐면 1998년에 은퇴하시면서 30년 동안에 68년부터 98년까지 서울 대교구장으로 끝나시면서 그 다음부터 훨씬 더 잘 웃으셨어요. 많이 웃으시고 그 짐을, 너무 큰 짐을, 정의와 평화 때 말씀드렸던 그 어려운 짐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인간 긴수함으로써 인생을 정리하시면서 나중에 11년 동안의 해화동 할아버지 시절 동안은 훨씬 더 많이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 중에 가장 소개해드릴 만한 것들, 이것은 은퇴하신 다음이 아니라 조금 일찍부터 시작하셨는데 제가 일화 중에 쭉 토크 콘서트 하면서도 수없는 사람들의 일화를 들었는데 그중에 가장 강력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엑기스만 또 추려서 소개를 시켜드려 볼까 합니다. 토크 콘서트에 와서 많은 분들이 본인들의 체험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 막달레나의 집을 운영하셨던 이옥정 대표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2부에서 모셔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막달레나의 집은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역마다 성매매 여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울역 뒤에도 있었고 영등포에도 있었고 용산역에도 당연히 굉장히 많은 성매매 여성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활동하다 이옥정이라는 분이 성매매 여성들이 너무나 열악한 생활 속에서 인권이 너무나 유린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적어도 잠깐이라도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를 갖다가 처음으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김수환 추기경님이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옥정 대표를 만났을 때 뭐 좋은 일 한다면 내가 한번 들릴게 라고 얘기했는데 이옥정 대표님도 당돌하시죠. 뭐냐면 추기경님이 막 이렇게 하고 오면 기자들 쫓아올 테고 뭐 누구 쫓아올 테고 그럴 테니까 이게 그거 누가 드러내고 싶겠어요. 성매매 여성으로 활동하는 쉼터에 찾아오는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하기를 모두 다 피하고 적어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기가 얼굴에 방송에 나가거나 이거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복장 차려입고 오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사복을 입고 오시라 했어요. 추기경님한테. 추기경님 뭐 이렇게 신부님복 비서 신부님도 쫓아오고 그러면 다 알아가지고 쫓아오니까 오시려면 추기경님 혼자서 조용히 오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설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로 추기경님께서 사복을 입고 비서 신부님도 안 데리고 이 막달레나의 집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너무 친할아버지처럼 들어왔는데 이 성매매 여성들 또는 쉼터에서 성매매를 끝낸 사람들은 성당에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옥정 대표가 나름대로 사전 교육을 시켰어요. 니들 신부님은 알아? 신부님? 그랬더니 신부님? 혼자 사는 사람? 뭐 이 정도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맞다고 했는데 그 중에 대빵 신부님이 추기경이야.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이제 사전 안내를 해주고 나서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교육을 받아서 알겠어요. 이 양반들은 자유분방하게 모든 사람들이랑 어울리던 사람이니까 추기경님이 왔는데 보니까 구겨진 바지가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이 없으니까 수녀님한테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바지를 차려입고 나오셨으니까 구겨진 바지인데 할아버지 바지 좀 데려 입고 다니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해가지고 추기경님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전혀 당황도 안 하시고 마침 정월 대보름이었으니까 세뱃돈을 주기 시작하셨는데 세뱃돈은 어린애부터 오는데 꽤 이렇게 돈을 많이 5,000원짜리를 받고 가셨나 봐요. 어린아이들부터 세배할 때마다 5,000원을 주니까 그때 당시에 꽤 큰 돈이니까 어른들은 기대감을 했죠. 애들이 5,000원? 그러면 나는 최소한 10,000원이나 20,000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똑같이 5,000원인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추기경님한테 뭐라고 그러실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막달레나 집 쉼터에 오신 분들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왜 저희들도 똑같이 5,000원이에요? 애들도 5,000원 주고 어른은 10,000원 주셔야죠. 그랬더니 나한테는 니들도 다 애들이다. 뭐 이러시면서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분위기가 이제 풀리니까 훨씬 더 자유로워졌어요. 갑자기 꽁돈 5,000원씩 생긴 이 언니들이 생각이 들어는가요? 추기경님 앞에 손을 흔들면서 이걸로 막걸리 사 먹어도 돼요? 이런 거야. 너한테 준 돈이니까 니들 마음대로 하렴. 싹 모아다가 막걸리를 잔뜩 사왔어요.
그날부터 막걸리를 퍼 마시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진짜로 친해지는 거죠. 어떤 언니는 추기경님 무릎에 가서 배구 있고 떡 담배를 꺼내 무니까 추기경님이 담배 좀 더워 그러더니 이렇게 피고, 안주 먹으면 술만 먹지 말고 안주도 먹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가서 그분들과 함께 어울렸었고, 그 어울리면서 이분들한테 한 번도 차이 나는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친할아버지가, 이웃집 할아버지가 자신을 방문한 것처럼 이 모든 분들이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 번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정월 대보름에 너무 좋으니까 이 언니들이 다음에 또 오실 거죠? 또 오실 거죠? 그랬더니 약속을 해버리셨어요. 그래, 다음에 또 올게. 정월 대보름을 앞뒤에 두고 8번을 방문하셨어요. 8번을 꾸준히 이곳에서, 왜? 당신이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방문을 하셨고,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어요. 나도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가장 좀 눈물겨운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어느 날 이곳에서 오셨던 분이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모두 그러한 생활을 끊고 나서 새로운 재활을 길을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급성 신부전증으로 그만 한 분이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근데 당시까지만 해도 이 성매매 여성은 누가 죽어도, 동료가 죽어도 재수 없다라고 그래서 그 영안실을 방문하지 않았어요. 근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는데, 이 함께 첫 번 만남부터 어울렸던 분이었기 때문에 추기경님이 그분을 아시고 화환을 보내오셨어요. 깜짝 놀랐죠. 성매매 여성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가족들도 찾아오지 않는 그 영안실에 추기경, 김수환 화환이 딱 걸려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사람들한테 이슈가 되고 동네에서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날 직접 찾아오셨어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영안실에 와서 이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절을 하고 마지막 기도를 드려주신 다음에 그날 저녁 때 언니들이 다 몰려왔어요. 자신들이 그 자신의 동료지만 외롭게 마지막 생을 보내지 않고 새롭게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저는 추기경님께서 아마도 저는 마음속으로는 막달레나의 집을 자주 생각하면서도 실천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미안합니다. 근데 이거는 김수환 추기경님이 하얀 거짓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분이 아주 예술품이라고 너무 좋은 자개상을 선물 받았을 때 막달레나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가봤을 때 거기에 상다리가 부러진 상에다가 정성껏 상을 차려놓은 것을 보셨거든요. 이 주교관에 이 상이 있을 것이 아니라 어디가 제일 잘 쓰겠다? 막달레나의 집에다가 이것을 갖다 주시게 됩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가장 놀라웠던 것은 잃어버린 얼굴과 이름을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놀래요. 그 몇 번 방문하셨다고 그 엽서를 쓰셨는데 거기서 이름들을 부르세요. 우영이, 은옥이, 우리 막달레 집 맞네, 소형이,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분들을 기억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추기경님한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정한 공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저희들 그것 말고도 수많은 이곳에 철거민촌들, 그 다음에 이것을 방문해 주셨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까?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 아마도 저는 첫 번 본당 시절부터 추기경님께서는 진심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너무나 계속 미안해 하셨어요. 가장 존경했던 분이 김동환 신부님이라고 형이십니다. 이분은 결핵 환자들 요양원에서 살아가시다가 정말로 모든 것들을 불사르고 그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사시다가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건강과 모든 것을 해치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을 너무 부러워했고 자신은 추기경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하고 모든 것을 도와주려고 하셨는데, 그분께서 심지어 정말로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왔는데 70년이 걸렸다.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한 번도 쉬지 않고 추기경님께서는 이 길을 걸어가셨고요. 더 놀라운 것은 추기경님께서 해화동 할아버지 때 그 이후에 갑자기 그 이전에 안 하시던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이게 아피라고 해서 전진상 교육관이 명동성당 밑에 있는데, 그곳에 와서 아주 편안하게 1월 1일 신년 할애식을 그분들과 하셨어요. 아피 분들이 전진상 그 의원도 있고 많이 봉사활동을 하실 때 되면 그곳을 많이 찾아가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이곳에 가서 하면은 아주 좁은 아주 소규모 의 사람들 안에서는 정말 웃기기도 잘하시고, 아까 김천 성의호고 때 장난기도 많으셨는데 그것을 유감없이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렇게 우리들한테 웃음까지 주셨던 분께서 2009년 2월 16일 선정하셨습니다. 세상의 아픔을 다 하는 상태에서 정말로 더 아름다운 길로 떠나가셨는데요. 추기현님께서 가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태어날 때는 자기 혼자 울고, 나중에 떠나갈 때는 자기는 웃으면서 떠나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울게 살았으면 좋겠다. 죽음을 맞이했다. 예언처럼 그분의 죽음이 그렇게 명동 성당에만 추모객이 40만이 몰렸고요. 전국의 각각의 지역에 있었던 본당까지 따진다면 아마도 100만 정도의 추모객들이 찾아오셨던 분들뿐만이 아니라 찾아오지 못했던 모든 분들도 놀라운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이분들을 보내드렸고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떠나셨지만 우리들은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프란츠거 교황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다가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알려드리는데요. 2019년 교황청에서 2019년 10월을 특별 전교의 달로 선정하고 나서 전 세계에서 전교에서 활동이 되셨던 모범이 되시는 분들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 서울대교구에서도 연락이 왔고, 김수환 추경님에 대한 연구는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에서 추기경님의 모든 기록들과 핵심적인 내용들을 영어로 번역해서 우리 주교님께 갖다 드렸고요. 주교님께서 교황청으로 보냈는데 소개 자료에 선교의 모범 13인 중에 첫 번째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면, 이것은 정말로 기뻐할 만한 일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제의 길이 되셨는지 47세의 세계 최연성이 되신 추기경부터 시작해서 선정하실 때까지 생애와 사목활동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저희가 보낸 전문들을 A4 10장이 넘는 것을 그대로 다 게재해 주셨는데요. 영어와 이태리어로요.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실 수 있는데, 교황청은 특히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그쪽에서 이분이 이런 의미에서 선교의 모범이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인간 존엄에 대한 확고한 긍정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선 전체적인 것을 실천하기 위한 이 모든 것을 지니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매우 기쁜 일이고요. 이 모든 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제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매달리셨습니다. 기도하는 분이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추기경님 본인이 옛날 회고하면서 그러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 그 일들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 나중에 나이 드시고 힘드시고 병 드시니까 그런 용기가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저는 나름대로 아마도 그분 혼자 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로 매달리셨고요. 정말 성령께서 그분 함께, 추기경님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매달리시면서도 누구를 위해서 매달리셨다? 인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행동으로 그것을 사랑해 주셨다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분의 사목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제가 라틴어를 읽을 테니까 두 번만 같이 읽어주십시오. Pro vobis et pro multis.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다시 한번,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민족들은 너무나 우리 자부심을 느끼고 이 사랑은 잘하기 때문에 너희와 한민족을 위하여 아니셨습니다.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한민족, 우리 같은 민족끼리 사랑하는 것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을 먼저 사랑해 본 체험을 확장시켜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이제는 우리가 원조를 받아서 많은 그러한 사랑들을 우리가 교회가 커왔다면 이제 그 아픔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웃음에 대해서 지난번 심포지움 때 저희 총무이사이신 김남희 교수님이 너무 멋지게 해석을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웃음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남을 비웃거나 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개그맨들이 때리고 웃기면서 뭐 이렇게 폄하하면서 웃기는 것들이 있고, 주로 정치가들이 잘못
받아들인 사람은 나름대로 말장난하면서 남을 비하하면서 그것을 나름대로 해학이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웃음이 아니라 추기경님의 진짜 웃음은 자기를 낮추시면서, 무슨 호 같지 않은 호가 하나 생겼죠? 옹기 말고 누구에게 길을 묻다? 바보에게 길을 묻다. 자신을 낮추시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웃음을 주셨던 것이야말로 놀라운 신의 한 수셨습니다. 마지막 유언 우리들 같이 한번 기억해 볼까요?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다시 한 번만요.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그런데 저희 연구소에서 요즘에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김수환 추기경 평화방송에서 한 3부에도 나왔는데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 누군지는 아냐고 물어보는데, 놀라운 것은 요즘에 대학교 1학년들도 잘 모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 벌써 돌아가신 지 초등학교 때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모르고 있는데, 김수환 추기경님이야말로 옛날의 위대한 위인들이 아니라 현대 우리와 함께 살아갔으면서도 우리의 멘토가 되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행복을 가르쳐주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들도 김수환 추기경님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모교인데 천주교 계통 초등학교니까 수연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데, 바깥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에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왔던 피스 LTV, 이러한 활동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이 문화체육 관광부 지원도 받을 때도 있고, 또한 우리 바보의 나눔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요 지원을 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엄청나게 양질의 강의들을 무상으로 받으실 기회도 있으니까 한번 홈페이지에 오셔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진짜 김수환 추기경님의 가치로 교육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로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김수환 추기경님을 만났던 것은 저희들한텐 정말로 베품이면서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말씀드렸지만,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다른 의미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께 밑에 문장 한 번만 같이 읽으시겠습니까? 우리 곁에 계셔줘서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두 가지, 평화는 한 가지로 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엇이요? 같이 읽으시겠습니까? 정의의 실현으로, 다른 편으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평화는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던 각각의 장소에서 거창한 일들 아니셔도 좋으니까 가정과 직장과 만나는 친지들 사이에서 작은 김수환 운동들을,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제가 존경하는 아우구스누스 성인과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우리들이 모두 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꼭 편들어 주실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강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